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감 기한까지 일을 계속 미루다가 당일날 막 몰아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게으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잘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완벽주의자를 완결주의로 바꿔 생각한 뒤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완결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정신의학에서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높은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함으로써 큰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성향.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기 기준이 높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를 너 되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달성하기 힘든 기준을 세워놓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완벽주의로 지내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완벽을 목표로 실행한다면 나는 언제나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너 못했어 이렇게 비난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죠. 내가 어떤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요소들을 최대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다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해요. 이러니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말한 스트레스, 예민함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엄청 날카롭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날이 서 있고 비판적이고 인상도 항상 더럽게 쓰고 있으니 저한테 다가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못 고쳤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타고난 성격이라고 인정은 하되 그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결주의로 한번 단어만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실수를 했을 때 막 자기 혐오, 자기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좌절감, 우울증에 빠지게 해서 쉽게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이 완결주의자는요, 실수를 했을 때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고 이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내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즉 좌절감보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죠. 우리가 완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스로가 세운 그 높은 기준과 현재 나의 이 상황의 간극을 줄여야 해요.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 이 사이에 뭘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되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월에 1,000을 벌고 싶은데 현실은 30만 원도 못 벌고 있어. 이때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월 100만 원을 버는 걸 목표로 방법을 찾아 행동을 하는 거죠. 하다가 월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 그럼 낮춰서 50으로 해도 돼요. 이건 돈 버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성적, 독서, 업무 관리 등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을 단계별로 세팅을 둔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결주의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좀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구독자분들에게는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효과였어요. 뭐냐면 내 문제가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한치의 오차없이 도려내려면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통째로 도려내 버리죠.
물론 이 여백들을 도려내는 게 손해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나에겐 제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20대의 젊은 분이 이중주차를 밀다가 제 앞범퍼를 싹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맡겨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지금 당장 차를 끌고 지방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기차표를 끊고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름값만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범퍼는 어차피 소모품이기도 하고 내 차가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친구한테 눈탱이를 칠 수 있었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넘어간 겁니다. 비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유통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께서 뭐 시덥지 않은 이유로 환불 요청을 하면 그냥 다 해줘요. 그 입씨름하면서 서로 에너지 낭비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도 덜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꾸물거리는 이유가 되게 생각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막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먹어보고 판단을 해요. 그게 똥 먹으면 손해보겠죠.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똥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랑 행동이랑 그 순서만 바꿔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맛을 보면서 손해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감을 좀 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시도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해답을 찾게 되고 결국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저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가진 것이 뭐 쥐뿔도 없는데 뭘 자꾸 손에 쥐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우리 아들이 귤을 양손에 꼭 쥔 채 옷을 입는데 이 귤을 손에 쥐고 있으니 뚱뚱하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 소매에 있는 옷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이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귤을 잠깐 내려놓고 입어야지 들어가는데 근데 이 귤을 놓으면 형아가 뺏을까봐 못 놓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아 어쩌면 나도 이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귤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도 뭐 형이 빼앗을 일도 없고 따뜻하게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쟤한테 이득인데 말이죠. 이 영상 원고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 홈화면에 도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쌓이다 보니 구독자도 어느덧 한 700을 보고 있고 뭐 좀 있으면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시고 1000명 달성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구독자분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